반갑습니다. 호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기다리시던 천년열전 3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퀸시 2차 침공이 시작되며 마네를 빼앗긴 대장들과 슈타른 리터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긴 말할 것 없이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치고 일행은 영원궁에서 수련을, 자라키와 우노아나는 무관에서 사투를 하는 동안 슈타른 리터의 2차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원막을 뚫고 들어올 것이라는 사신들의 예상과 달리 소울 소사이어티의 반덴라이히의 도시 자체를 소환해버리는 슈타른 리터. 사실은 호정 13대의 그림자 영역에 반덴라이히를 지었기에 도시를 그림자 밖으로 꺼낸 것뿐이라 차원막을 뚫지 않고도 호정 13대의 침입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신들도 퀸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침공할 것을 각오했던 것인지 금세 전력을 가다듬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싸움을 시작한 사신은 10번 대 토시로, 란기쿠와 2번 대 부대장 오우마에다. 토시로와 란기쿠는 서로의 참백도를 이용해 빅륜 안의 얼음 사이에 회묘의 먼지를 넣는 식으로 얼음벽을 겹겹이 쌓은 후 회묘만 회수하는 식으로 다층의 진공 얼음을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는데요. 이 다층 진공 얼음벽은 두께에 비해 상당히 견고하고 불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기술 덕분에 불을 이용하는 슈타른 리터 바즈비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승리한 10번대 듀오와는 달리 기계로 이루어진 슈타른 리터 베게노인에게 발리던 오우마에다. 소이폰을 찾는 베게노인에게 자신도 소이폰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자 비겁하게 오우마에다의 여동생을 공격하는 베게노인이 개씨. 자신의 여동생을 공격해 눈 돌아간 오우마에다였지만 분노만으로 베게노인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고, 죽을 위기에 처한 그때 소이폰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네를 빼앗긴 후 자신의 고유 기술인 수농을 단련한 끝에 무한히 지속할 수 있는 수농을 터득한 소이폰은 이 무궁 수농으로 베게노인을 처치합니다. 하지만 유아바아는 애초에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대장들이 마네 없이 싸우는 법을 터득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단련한 대장을 상대로도 이길 수 있는 슈타른 리터들을 1차 침공 때부터 배치했었고, 2차 침공 때는 자신이 마네를 빼앗은 대장과 싸우라는 지시까지 내렸던 유하바. 유하바의 계획대로 베게노인은 무궁수농을 맞고도 멀쩡하다는 뜻이 일어나 강력한 화력으로 반격, 소이폰을 리타이어 시킵니다. 토시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층 진공 얼음벽을 이용해 쓰러뜨린 줄 알았던 바즈비는 야마모토의 불길에 맞불을 놔 상쇄시킬 만큼 강력한 슈타른 리터였고, 멀쩡하게 다시 일어나 압도적인 강력함으로 토시로가 준비한 회심의 공격들을 모두 파괴시키곤 토시로를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승리한 바즈비는 토시로를 확인사살하려 하지만 토시로의 마네를 강탈한 슈타른 리터 창두가 나타나 유하바의 명령에 따르라 말하죠. 김이 새버린 바즈비는 유하바의 명령에 따라 토시로의 최후를 창두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한편 마유리는 퀸시의 1차 침공을 통해 슈타른 리터가 그림자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곤 자신의 개발실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자체 발광하는 슈트를 만들어 입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마유리의 개발실만은 반덴라이히의 도시로 바뀌지 않았죠. 자신의 개발실을 부대원들에게 소개하던 마유리에게 강탈당한 마네를 되찾을 방법을 발견했다고 통신하는 우라하라. 퀸시들이 아랑카를 전력으로 여기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레슬렉시온은 건드리지 않는 걸 본 우라하라는 퀸시가 레슬렉시온을 강탈한다면 불이익이 될 것임을 유추하곤 마네를 잠시 동안 호러화시켜 퀸시들에게서 되찾아올 수 있는 침령약을 개발해온 것이죠. 통신 후 곧바로 마유리의 개발실로 온 우라하라는 마유리의 개발실을 이용해 기술개발국의 대원들과 함께 마네를 가진 사신들에게 침령약을 전달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토시로와 소이포는 때마침 전달된 침령약을 흡수하여 마네를 되찾게 되었고, 마네가 사라져 슈타른 리터들이 당황한 틈을 타 각자의 마네로 창두와 베게노인을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른 전장에서는 슈타른 리터 반비에타가 사신들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코마무라가 정령정에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다른 사신들을 찾으러 가려던 순간 입마개를 한 댕댕이, 아니 거대한 투구를 쓴 코마무라와 영무를 사용한 신지가 등장합니다. 신지는 영무를 이용해 순조롭게 반비에타를 처리하는 듯 하지만 오히려 반비에타가 폴슈텐디 힐을 사용해 신지를 리타이어 시키는데요. 자신의 대장이 당하자 부대장 모모가 반격에 나섰지만 곧바로 모모를 제지하는 상수컷 댕댕이. 반비에타의 강력한 폭발을 본 코마무라는 반비에타의 공격을 받아치는 게 아닌 물체에 닿는 순간 흘려버려 폭발을 피하는 식으로 대처해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반비에타의 능력은 폭발하는 영자를 발사하는 게 아닌
영자를 넣은 물체를 폭탄으로 만드는 능력이었는데요. 이러한 밤비의 능력 때문에 공격을 맞받아치는 게 불가능해 밤비의 공격은 모두 피하며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거대한 몸집을 가진 콤마무라가 비처럼 떨어지는 공격을 피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밤비의 정타에 맞은 콤마무라는 여느 때처럼 탈탈 털린 줄 알았으나 독자들의 예상을 깨버리고 연기를 해치며 드디어 등장합니다. 콤마무라. 생전의 죄악으로 인해 축성도로 떨어진 후 늑대인간으로 살아가게 된 콤마무라 일족은 죄악의 사슬을 잠시 끊어 절대적인 힘을 얻는 인간화술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화술법을 배우기 위한 조건은 자신의 심장을 바치는 것,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못할 것이라는 거대 댕댕이의 예상과 달리 콤마무라는 자신의 심장을 선조에게 바친 뒤 인간화술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인간화를 한 상태에선 죽진 않지만 인간화술법이 풀리면 늑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밤비에타와 만난 시점에서 이미 시한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인간화술법은 목숨을 바친 콤마무라뿐만 아니라 콤마무라의 만해인 흑승천경 명왕의 모습도 바꿨는데요. 생명력으로 이루어진 갑옷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영합만 드러낸 모습인 흑승천경 명왕 단계 승인은 밤비에타의 능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폭탄이 터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콤마무라와 흑승천경 명왕은 이미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었죠. 이런 콤마무라의 발언과 신념에 밤비에타는 크게 당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비에타는 죽지 않기 위해 싸움을 하는 것인데 싸움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면 싸움이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허나 콤마무라는 애초에 싸움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콤마무라는 이미 총대장 겔류사이님이 목숨을 건 싸움에 임했는데 고작 나 따위가 목숨을 걸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전장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콤마무라는 흑승천경 명왕과 함께 목숨을 내던진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 인간화술법이 풀리며 서서히 늑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자신의 신념과 결정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때 콤마무라의 부대장 테치자에몽이 나타나 대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과 함께 늑대가 되어버린 콤마무라를 들쳐엎습니다. 테치자에몽은 함께 싸우자며 콤마무라를 업은 채로 호정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전장으로 향합니다. 여기까지가 천년열전 3편입니다. 안타깝게도 천년열전의 문제점이 시작되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 이후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블리치식 전투가 계속 나오거든요. 하지만 토시로와 소이폰이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며 다른 대장들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 쩌리부대였던 8번대의 콤마무라와 테치자에몽이 드디어 인생 명장면을 만들며 박수칠 때 멋지게 퇴장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콤마무라의 이미 목숨을 내던지고 왔다는 말이나 자신의 신념에 대한 의심, 그 독백을 깨며 마지막까지 대장에게 충성을 다하는 테치자에몽의 행동이 여운을 남기며 우리 댕댕이와 호정 13대 전체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왕궁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이치고 일행들이 등장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블리치학 박사 호디, 나레이션 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